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중국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한 가운데 코스피는 기관만이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대규모 정책을 발표한 후 원자재 시장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철광석 가격은 급등하고 구리 가격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시가총액 1, 2위 기업과 코스닥 기업들이 고르게 편입됐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경찰청이 텔레그램 측과 접촉해 딥페이크 성범죄 등 수사 관련 협조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당국이 텔레그램과 연락망을 구축해 논의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서지안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을 보내는 종목은 분명 있는데요. 오늘도 그 시그널 놓치지 말고 저희와 함께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여러분의 계좌 고민도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전화 02-3153-1611 혹은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메시지 내용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은 저희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상담받고 있으니까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어제 뉴욕 증시는 중국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도 양시장 모두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 자세한 시장 상황은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국내 시장 빨간불 켜지고 있기는 한데요. 네. 이 중국발 미 증시 훈풍으로 시장이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네. 뭐랄까 아주 강세 시장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전문가님의 맞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중국발 훈풍 관련해서 시장이 좀 상승하려면 이슈가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일단 중국발 훈풍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 관련해서 글로벌 증시가 좀 상승 중이긴 한데요. 중국, 홍콩을 제외하고 다른 이제 국가들은 좀 제한적인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중국 인민은행장이 발표를 좀 했었죠. 일단 기자회견에서 조만간 은행 지준율을 0.5%포인트 좀 인하를 하고 낮춰서 금융시장에 1조 위안을 공급을 하겠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190조 원 정도 좀 진행이 될 건데 어쨌든 유동성이 좀 공급된다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정책 금리 역할을 하는 이제 영레포 금리도 1.7%에서 1.5%로 좀 인하하겠다고 좀 발표를 하면서 시장의 이제 투자 심리를 좀 어느 정도 좀 자극해주는 역할은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중국도 마찬가지고 유럽이나 지금 각국의 통화 정책들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향후 이제 미국은 금리 인하를 좀 단행을 했고요. 일단 관련해서 각국의 이제 금리 인하 방향에 따라서 통화 정책에 따라서 주가에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관련해서 지금 당사자이기 때문에 중국은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른 국가들은 굉장히 좀 제한적인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 기관 수급 오늘 이제 흐름을 좀 보신다면은 오늘 수급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은 거는 외국인 기관 수급 자체가 그렇게 살아있지 않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외국인들이 여전히 좀 코스피에서 좀 매도를 하고 있어요. 코스닥은 1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고 코스피는 이제 2,4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외국인 수급이 좀 말라 있다 보니 지수 흐름이 굉장히 좀 제한적인 답답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밸류업 관련해서 어느 정도 좀 반응을 하는 모습이긴 한데요. 굉장히 좀 제한적인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고 밸류업 관련해서도 이제 투입이 됐던 그런 종목들
투입이 되지 못한 종목들 좀 엇갈리는 그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 외국인들 수급 자체도 확실하게 좀 자리를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중국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 플러스 알파적으로 뭔가 새로운 요인들이 확실하게 좀 받쳐주어야 실질적으로 이제 좀 지수가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궁극적으로는 지금 경기에 관련된 부분이고 이 경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사실 뭐 결과치가 하루아침에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좀 바라보시는 그런 전략을 보시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중국발 훈풍 관련해서 뭐 구리나 오늘 비천금속 관련된 종목들 상승이 좀 나오고 있고요. 딥페이크 관련된 그런 종목들 그리고 밸류업 섹터도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고 좀 엇갈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뭐 3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증시가 상승 중이기는 하지만 이 제한폭이 느껴지고 있는 모습이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 살펴봤고요. 자, 계속해서 상승 섹터 분석이 이어집니다. 지금 시간은 시장에서 상승 혹은 하락 중의 섹터를 분석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첫 번째 상승 섹터는 구리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네. 구리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제가 시작부터 중국 경기 부양책 얘기를 했는데 네. 원자재 가격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이거든요. 네. 왜 이런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구리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 미국 비컷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고 중국의 돈풀기와 관련해서 구리 가격이 좀 상승을 강하게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상승이 좀 나왔던 거 뭐 앞서서 한 번 더 좀 설명을 드리면 중국에서 이제 금리 인하 그리고 유동성 공급 확대를 좀 발표를 했고 글로벌 증시 상승 전반을 좀 견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구리가 상승이 나오는 이유는 중국이 최대 소비국이에요. 구리와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 부각이 되는 모습이고 2.7% 구리 가격이 좀 상승을 했고요. 일단 10주 만에 최고치를 좀 기록하면서 구리와 관련된 뭐 그런 부분들 지금 비철금속과 관련해서 부각이 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금 가격도 1.07%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건 미국의 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고요. 일단 인하가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됐기 때문에 경기가 또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고용과 관련해서도 여러분들 어제 지표 보셨겠지만 고용은 사실 뭐 좋지 않게 나왔는데 관련해서 이제 또 뭐 금리 인상 가능성 인하에 대해서 너무 많이 한 거 아니냐 또 이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경계심은 좀 계속적으로 가지실 필요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지정학적인 그런 리스크 불확실성은 좀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 전반적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시선을 좀 놓치지 마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쨌든 시장이 좀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려면 이런 부분들을 좀 걷어내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구리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문가님, 말씀 주신 네.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수의 상승을 끌어낼 수 있는 이런 이슈들이 많이 발생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철광석 가격도 어떻게 보면 상승을 했는데 이제 네. 구리 이외에 다른 원자재들의 가격이 상승한다면 저희가 좀 다른 것들도 눈여겨볼 만할까요? 네, 충분히 뭐 철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좀 가능하다. 비철금속 관련해서는 뭐 괜찮은 그런 모습인데 지금 상황에서 이게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가 맞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물음표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원래 이제 비철금속 관련해서 시장에서 좀 이슈가 쫙 될 때는 시장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안전 자산의 느낌으로 조금 넘어갔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금리 인하가 여러분들 진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원자재 가격도 맞춰서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좀 다각화해서 여러 시선으로 좀 바라보시고 확실하게 뭐 중국에서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올라가겠지라고 반응이 나오는 건 지금 뭐 투자 심리를 좀 개선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부분이지만 확실하게 여기서 지금 끌어가는 그런 전략은 지금 당장은 좀 좋지 않을 수 있다. 이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거기에 플러스 뭐 미중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각될 때 좀 올라가는 그런 섹터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좀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 지금 너무 단편적인 시각보다 여러 가지 시각을 좀 보셔야 되고, 경기가 여러분들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철강이나 이런 구리 가격 관련해서 물론 AI 쪽도 좀 바라보긴 해야 돼요. AI와 관련해서는 성장성이 크기 때문에
뭐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도 괜찮겠다라고 해서 전선주도 오늘 좀 같이 좀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긴 한데 철강이나 이런 것들 좀 보실 때는 건설 경기가 회복도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좀 따라와야 되거든요. 그 점을 좀 인지하시고 다각화해서 조금 여러 시선으로 지금 이 섹터를 좀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이제 중국 관련해서 지준율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반응이 좀 나오고 테마적인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구리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상승 섹터는 딥페이크입니다. 전문가님, 네. 딥페이크 관련해서 종목을 주셨는데 오늘도 딥페이크가 잘 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뭐 이스트소프트나 센즈랩 이쪽이 좀 강세인 것 같은데 네. 오늘 딥페이크 왜 강세일까요? 네, 정확히는 이제 딥페이크보다는 보안주. 음, 그러니까 원래 딥페이크로 묶이기 전에 이제 보안주로 좀 움직임이 좀 나왔었잖아요. 일단 해서 오늘 센즈랩이 굉장히 좀 강한 모습입니다. 차트가 뭐 꺾이지도 않고 자기 혼자 독주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다 끌어가고 있어요. 섹터의 모든 종목들을. 지금 구글과 해킹을 막는다, 뭐 바이러스 토탈과 관련해서 CATX AI 연동으로 뭐 악성 코드를 좀 감지한다라는 그런 소식에 일단 구글하고 해킹 관련해서 좀 연동이 된다 이런 부분에서 주가가 굉장히 좀 강하게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단 뭐 센즈랩은 뭐 아시겠지만 인공지능 기반으로 한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전문 기업이고 일단 구글의 자회사 바이러스 토탈은 악성 코드를 좀 탐지하고 분석하기 위한 그런 서비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요. 일단 바이러스 토탈은 여러 분석 엔진을 좀 동시에 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고 기존의 악성 코드를 단순하게 뭐 악성 또는 정상 여부만을 좀 판단을 했었는데 이제 CTX라는 이번에 CTX AI 연동이 관련해서 CTX는 더욱 발전한 단계의 좀 분석 기술을 좀 실현을 한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뭐 업그레이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기술력과 관련해서 지금 보안과 관련해서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단순하게 여러분들 딥페이크 관련된 이슈로 보안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앞서서 플러스적인 알파적인 요인이 지금 붙어서 움직이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딥페이크 관련주로 보시는 것보다 조금 확장해서 보안 영역을 전반적으로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과 딥페이크 그리고 보안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문가님 아직 네. 보안 외에 딥페이크에 대한 열기가 식지는 않았잖아요. 네. 딥페이크 자체만으로. 그런데 이 경찰이 또 텔레그램이랑 수사한다는 내용 저희가 기존에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연락망을 좀 구축해서 뭐 수사 협조한다는 내용 나오면서 이렇게 연락망을 구축한 건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또 이슈가 되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사소한 내용들도 어떻게 보면 주가에 반영이 될 수는 있을까요? 네, 충분히 뭐 반영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제도 이제 딥페이크 관련해서 성범죄 방지법이 상임위를 좀 통과를 했죠. 내일 또 관련해서 또 뉴스가 있어요. 딥페이크 방지법이 이제 국회 본회의에 좀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테마적인 움직임을 좀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 오늘의 상승세를 내일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여러분들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좀 펼치게 되면 매일매일 이제 반응을 할 수 있어요. 뉴스 관련해서 이게 뭐 단기간에 꺾일 그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대두되고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관련해서 계속적인 좀 흐름을 만들어 갈 것이다. 다만 딥페이크로만 좀 움직일 수는 없고요. 알파적인 그런 요인들이 좀 붙는 그런 종목들을 좀 뭐랄까 옥석 가리기를 좀 해보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딥페이크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좀 제시를 하면 충분히 좀 상승 흐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유지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순환매 관점에서 여러분들 뭐 단순하게 갔다가 며칠 갔다 끝났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테마적인 관점에서 조금은 하나의 섹터로 좀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멀리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딥페이크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상승 섹터는 밸류업입니다. 전문가님, 네. 어제 밸류업 지수가 공개가 됐잖아요. 네. 시총이 아주 큰 기업들부터 뭐 아주 작은 기업들까지 좀 고루 섞여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네. 어떻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밸류업일까요? 라고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들었는데 이게 시총의 질적 기준을 좀 반영해서 이게 추려보니까 100종목이 돼요. 그러니까 100종목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밸류업 관련해서 체크를 했던 게 저PBR, 저퍼 관련주들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량주 중심의 좀 선정이다 보니까
사실 저 PBR보다는 고 PBR의 느낌이 굉장히 좀 강하지 않은가. 이거 아마 보신 분들, 뉴스 보신 분들 어떤 종목이 체크됐지라고 좀 보셨던 분들 제가 말씀드린 거 다 공감을 하실 건데 일단 관련해서 너무 저런 느낌이 강하지 않은가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일부 저 PBR, 고배당주 그렇다고 해서 모두 다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일부 저 PBR, 고배당주가 편입이 좀 불발된 경우가 있어서 오늘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KB금융이라든지 뭐 하나금융, 삼성생명, 뭐 SKT, 뭐 KT 같은 종목들은 오늘 좀 차익이 나오는 모습이고 어쨌든 시가총액이 비중에 비해서 이제 코스닥이 7대 3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중 자체가 이거는 좀 좋은 맥락 같아요. 밸류업에서 코스피의 비중이 7, 코스닥 비중이 3으로 지금 진행이 된 거는 시가총액 비중에 비해서 코스닥 종목이 의외로 좀 많이 편입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금투세 관련해서 우려가 굉장히 좀 컸던 그런 우량 코스닥 종목들에서는 이제 시세가 좀 복원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뭐 양날의 검인데 가장 좋은 부분들을 좀 살펴본다면 사실 코스닥 종목들의 지금 좋은 상황이 좀 마련이 되지 않았는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중에서도 좀 옥석가리를 하셔서 우량 코스닥 종목들을 위주로 좀 살펴보시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밸류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근데 전문가님 좀 전에 옥석 가리기 잘 해서 네. 종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네.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또 놓치지 않고 여쭤보고 싶은 게 아무래도 무분별하게 종목들을 골라서 뭐 이 중에 선별이 됐다고 해서 그렇게 사기보다는 옥석 가리기를 해서 또 매수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데 네. 어떤 종목들 해보면 좋을까요? 만약에 보신다면은 그냥 뭐 반도체보다는 이제 자동차 관련은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깔고 가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셀트리온 관련된 그런 종목들. 셀트리온은 제가 어지간하면 제약바이오 뭐 1, 2년 끌어가세요라고 말씀 잘 안 드리는데 밸류 관련해서 박스업을 좀 뚫어낸 그런 부분이 있고 25만 원, 30만 원까지 충분히 좀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내에서는 뭐 이런 식의 전략으로 셀트리온 관련주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은행 관련주는 오늘 제가 말씀을 좀 기존에도 뭐 이것 때문에 빠진다라고 예측을 분명히 하진 못했지만 이제 조금 포트를 여러분들 조정하실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은행 관련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조금은 유독적으로 이제 증권 관련된 쪽으로 그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매매가 조금 활발해질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위주로 어느 정도 포트를 좀 전략적으로 교체하시는 그런 방향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조금 탈락된 그런 종목보다는 오늘 뭐 DB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좀 속해지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을 좀 제외하고 좀 편입이 된 그런 종목들 위주로 대응을 하신다면 외국인들 수급이 굉장히 좀 말라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좀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밸류업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상승 섹터들 살펴봤는데요. 이번엔 저희가 하락 섹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하락 섹터는 건설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아무래도 지수도 좋은 네. 편이고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섹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건설 중에서도 잘 가는 종목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빠지는 종목들도 꽤 되거든요. 네. 이거는 왜 이런 걸까요? 오늘 빠지는 종목들이요. 일단 관련해서 오늘 뭐 건설 관련해서는 사실 뭐 이슈가 있었나? 밸류업 관련해서도 좀 부각이 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른 것보다 오늘 건설주가 좀 약세인 거는 이제 삼성과 관련해서 삼성물산이 지금 투자 심리를 좀 위축하고 있지 않은가. 건설 경기도 사실 회복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삼성물산 관련해서 오늘 국민연금에서 이재용 등에 좀 손배소 소송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주가가 지금 4%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은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 건설 경기가 회복되는 데 시간이 하루아침에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대출 규제나 이런 것들도 오히려 옥죄진 상황이고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풀려야 부동산 거래도 좀 활발해질 것이고 일단은 경기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좀 인지하시고 당분간은 좀 약세인 그런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좀 큰 틀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건설 관련해서 지금 국내 시장 뭐 부동산 흐름을 보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트럼프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건설과 관련된 그런 트레이딩 전략은 여전히 좀 유효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내가 건설을 확실하게 좀 보고 접근하시는 방식보다는 좀 짧게 대응을 하신다면 충분히 좀 트레이딩을 좀 유효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구설수가 있는 종목들은 조금 피하시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짧게만 대응하시면 사실 구설수에 좀 있을 수는 없거든요. 일단 그 점을 좀 봐주시면서 건설 관련주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과 건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전문가님, 네. 건설이 아무래도 짧게 들어가는 종목이라기보다는 네. 좀 움직임이 크지 않다 보니 네. 뭔가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좀 장기적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거든요. 네. 국내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네.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쪽 섹터가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지금 투자 메리트가 하나도 없지 않아요. 어,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수는 있는데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다. 그러니까 지금 PF 관련된 이슈도 걷어내지 못했고요. 지금 미국이든 유럽이든 상업용 부동산 관련해서 이슈가 여러분들 안 나오잖아요, 요즘에. 안 나온다고 그래서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 점을 여러분들 좀 봐주시고 PF 관련해서 그리고 지금 뭐 건설사들 지방 건설사들 도사하는 거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면 매일매일 몇십 개씩 나옵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 좀 봐주시고 아직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도미노식으로 여러분들 건설사들은 도미노식으로 무너지기 때문에 그 젠가 아시죠? 예전에 빅쇼트 영화 보신 분들 아실 텐데 밑에가 여러분들 무너지면 위에까지 무너져요. 그 점을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시고 아직 넘어가야 될 산들이 굉장히 좀 많은 상태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건설주 지금 왜 투자를 하고 싶은가 저는 알아요. 최근에 뉴스 기사나 이런 거 보면 부동산이 또 거래가 활발해졌다. 거래량이 증가됐다. 근데 그게 몇백억짜리 여러분들 집만 거래가 되지 않나요? 그 점들을 여러분들 잘 봐주시고 실질적으로 거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몇 개가 거래됐고 뭐 금액적으로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건설 자체 그리고 대출 규제나 이런 것들이 좀 완화되어야 사실 건설이 좀 진행이 되고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자산의 80%가 부동산이에요. 그만큼 여러분들 치중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 단군 이래로 건설이 조정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부동산이 제대로 된 조정을. 이게 여러분들 터지게 되면 엄청난 시한폭탄이다. 아직은 여러분들 좀 지켜보셔야 되는 그런 단계이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락 중인 섹터까지 함께 챙겨봤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관련된 내용들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간은 여러분의 계좌 속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전화 02-3153-1611 혹은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메시지 내용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상담받고 있으니까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 첫 번째 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유틸렉스입니다. 매수가 3,054원에 비중 10%인데요. 전문가님, 유틸렉스 지금 2,700원대 지나가고 있는데요. 네. 오늘 이렇게 거래 대금도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관련해서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자리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조금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진행을 하셨는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한번 좀 장대 양봉 보고 좀 노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추이적으로 바닥에 있다. 이게 주봉상 보시면은 바닥에 좀 붙어서 그러니까 박스권 흐름을 만들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천천히 좀 바라보시면 못해도 4,000원까지는 좀 갈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주봉상 박스권에 좀 갇혀 있잖아요. 확실하게 이제 돌파가 좀 나오기 전까지는 박스권 대응을 기본 골자로 좀 가져가셔야 된다 말씀드린 거고, 여기 네모난 박스 봐주시면 됩니다. 이 점을 좀 봐주시고, 어쨌든 일봉으로 다시 돌아와서 일단 지금 하단에 이제 손절 라인 좀 체크를 1차 적으로 말씀드리면 2,400원 이 근방 조금 넓게 열어두시면 주봉상으로 좀 끌어가실 생각이 있으시면은 2,000원까지 열어두셔도 되고요. 조금 짧은 매매를 하신다면 2,400원, 400원에서 손절 체크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일단 여기 3,500원짜리만 잘 물량 소화를 하고 넘어가면은 충분히 이제 4,000원 구간 4,500원까지 좀 갈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천천히 좀 끌어가시자. 이거 역배열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갓 튀어나온 상태잖아요. 여기 1번 자리 나왔다가 이번에서 지금 3번 자리에서 한 달 지금 돌아가는 횡보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 달 다 돌아왔거든요. 일단 추이를 충분히 좀 돌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번에 3,500원 돌파를 해주는지 1차적으로 확인하시고 나머지는 4,000원까지 좀 끌어가시는 전략 보시면 어떨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로 유틸렉스 도와주셨는데요. 손절은 2,000원에서 2,400원, 그리고 1차 목표는 3,500원, 2차는 4,000원 정도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3,000당 제약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 16만 1,700원의 비중이 40%입니다. 전문가님, 3,000당 지금 13만 원대 지나가고 있는데 비중이 40%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 뭐 좋은 종목을 매수하셨는데 너무 욕심이 많지 않으셨나?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좀 추이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구간에서 좀 매수를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지금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왜냐면 비중을 한꺼번에 많이 담으면은 하락이, 이게 무조건 상승만 보지 마시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여러분들 돈 벌려고 하시면은 돈을 못 벌어요. 근데 잃지 않으려고 하신다면 여러분들 돈 버실 겁니다. 관련해서 이거 제가 말씀드렸던 거 아마 아실 건데, 지금 여기에서 상승만 보고 들어가시니까 비중을 40% 남으신 거예요. 근데 이게 밑으로 돌았을 때, 왜냐면 여기 기회비용을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비용을 놓치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본 거니까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지금 13만 원 구간 이 자리가 좀 지지가 된다면 여기서 지금 박스권 흐름이에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상단 반등 나오면은 16만 5천 원 구간 1차적으로 목표가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만 원 좀 바라봐 주시면 되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봉상 보시면은 상승이 많이 나왔어요. 지금 뭐 사신 가격대 자체가 뭐 그렇게 뭐 높은 구간이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뭐 2만 6천 원부터 사실 쉬지 않고 23만 원까지 지금 달려온 구간이에요. 충분히 좀 쉴 수 있는 그런 과정이고, 여기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천천히 이건 시간 투자하시면은 다시 매수하신 가격대 이상 좀 올 수 있으니까요. 차분하게 좀 끌어가 주시고, 일단 비중이 많으시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매수는 더 하시지 마시자. 일단 16만 5천 원 오면 저기서 비중 절반 이상은 좀 던져내시고 나머지는 좀 끌어가시고, 지금 좋은 종목들 많기 때문에 너무 한 종목에 치중하실 필요 없어요. 포트를 어느 정도 좀 분산해서 투자하시는 것도 좀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3,000당 제약 도와주셨는데요. 16만 5천 원 선에서 비중 관리하시고 또 다음으로는 20만 원까지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웰크론 한택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는 3,249원에 비중은 12%입니다. 전문가님, 웰크론 한택 오늘 거래 대금도 굉장히 작은데다가 하락세가 좀 눈에 들어오는 종목이거든요. 네.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추이적으로 굉장히 좀 약세를 지나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근데 외국인 수금 좀 들어오고 있어요. 이건 좀 단기적으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비중이 많지는 않으시거든요. 조금 빠져나오는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시다면 부담이 좀 안 되시는 그런 선에서 한 5% 혹은 뭐 20%까지 채우셔도 괜찮고, 일단 지금 1,600원에서 1,700원 여기 사이 구간에서 일부는 좀 비중을 확대하셔서요. 일단은 못해도 2,500원 정도는 한번 좀 싸줄 거예요. 이게 매직 기간 단기적으로는 2, 3개월 정도 진행이 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한 자리 정도는 지금 장대 항목 나와줄 수 있으니까요. 1차적으로 2,500원 오면은 절반 이상 지금 매수하신 구간
매수하신 비중만큼 일부는 좀 덜어내시고 나머지는 좀 끌어가시는 방향으로 보시되 이 자리가 이제 2,800원짜리 저 자리를 또 확실하게 좀 넘겨줘야 됩니다. 이게 매물대에 좀 계속적으로 좀 부딪히는 그런 자리라 그리고 이 종목 올라가면은 윗꼬리라고 내려오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하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잘 인지하시고 너무 매도를 확실하게 내가 2,500원짜리에서 해야지라는 접근 방식보다는 어느 정도 금방 올라오면은 비중 일부 줄이시고 나머지는 좀 끌어가시고 3,000원까지 한번 도전 가능하시되 3,000원 안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매도하고 나오실 때 좀 편하실 거다. 그 다음에 포트 교체를 완벽하게 좀 하시면 어떨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차트 주가상 많이 빠지긴 했어요. 가격적으로 메리트는 있는데 이게 한 방에 있는 종목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많이 들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적인 그런 흐름들만 좀 이용하셔서 단기적으로 딱 이 자리만 먹고 나오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웰크론 한택 도와주셨는데요. 1,600원 정도에서 비중 확대하시면서 2,500원에서는 다시 비중 축소하실 것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SK이터닉스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 21,000원에 비중 20%입니다. 전문가님, SK이터닉스 지금 18,000원대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연료전지 관련해서 뭐 나쁘지 않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관련해서 지금 상승 삼각 수렴형 이후에 눌림목을 좀 지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6거래일 오늘까지 6거래일 일단 눌림목을 만들고 있어요. 관련해서 눌렸다가 다시금 좀 반등해주는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1차적으로 목표가는 21,000원 구간 매수하신 가격대 공교롭게도 저희가 이 매물대 좀 부딪히는 구간이에요. 여기 박스권이잖아요. 하단에 이제 13,700원 뭐 조금 높게 잡아드리면 편하게 잡아드리면 14,000원부터 지금 21,000원까지 여기 박스권이기 때문에 박스권 흐름에 맞춰서 좀 대응을 하시고 이번에 상승이 좀 나오면은 21,000원짜리에서 비중을 좀 일부는 축소하시고 나머지는 좀 25,000원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 지금 연료전지 관련해서 충분히 좀 이슈가 있는 시장에서 이슈가 있는 종목이나 일단 상승 후에 박스권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의 시간적인 여유 항상 말씀드렸지만 상승 초반에 올렸다가 6개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재매집하고 이제 상승 나온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달 정도는 제가 볼 때 조금 더 끌어갔다가 이제 추이를 좀 돌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25,000원 넘어가면 이제 다시금 주가가 한 단계 좀 올라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좀 짧게 2만 원, 21,000원 구간, 그 다음에 25,000원 구간 좀 바라봐 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SK이터닉스 도와주셨는데요. 저희가 여러분의 계좌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1611 혹은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메시지 내용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은 유튜브 서울경제TV 통해서도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면요. 다음 상담은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입니다. 매수가는 65,000원이고요. 비중은 30%입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4만 원대 지나가고 있는데 비중이 30%거든요. 어떻게 네. 보실까요? 네, 일단 관련해서 주가가 조금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최근에 이제 하락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되어가는 그러니까 연초에 하락이 좀 마무리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다가 다시금 좀 정배열해서 다시 한 번 더 주저앉은 그런 상황이에요. 이건 차트가 뭐 깨졌다기보다는 그냥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주봉상 보시면 이제 상승 나왔다가 다시금 좀 박스권 흐름을 좀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일단 관련해서 하단에 이제 주봉상 35,000원에서 55,000원까지 좀 박스권 구간이고요. 일단 일봉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슷한 뭐 맥락으로 35,000원짜리 좀 지지 라인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 상승세를 좀 이어가다가 살짝 좀 눌려서 올라온 그런 상황인데 일단 반등을 돌파 시도를 좀 해주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올 거고 지금 한 달 반여가량 좀 쉬어가는 그런 과정을 가졌기 때문에 일단 반등 나오면은 여기 5만 원짜리에서 일부는 좀 비중을 줄이시고 나머지는 6만 원 바라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비중이 좀 어느 정도 담겨 계셔서 이거 뭐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이 종목을 좀 바라보신다고 하신다면 1, 2년 정도는 좀 끌어가실 생각하시고 7, 8만 원 바라보시면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게 비중을 제가 보면은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것보다는 조금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신 것 같고 어느 정도 뭐랄까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좀 바라보신다면 1, 2년 정도 끌어갈 생각하시고 7, 8만 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내가 봤다라고 한다면 분할 매수를 기본적으로 하셔야 된다.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어쨌든 막 급등락이 엄청나게 발생하는 그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바라봐 주시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그게 있잖아요. 외국인 기관 수급이 좀 들어와 줘야 움직임이 좀 나오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 뭐 국내 증시에 적극적으로 좀 들어오지 않는 그런 모습이니까 지금은 제한적으로 박스권 대응을 하시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하실 거면 앞서 말씀드렸던 6만 원짜리까지 조금 쓰인 관점으로 6만 원을 말씀드린 거고 만약에 그게 싫다. 난 손절이 절대 싫고 1, 2년 바라볼 수 있어 라고 하신다면 7, 8만 원까지 좀 바라보셔도 괜찮다. 다만 1, 2년 정도는 투자하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도와주셨는데요. 끌고 가고자 하는 전략이 단기냐 또 중장기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 한국 PNC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는 6,530원의 비중이 마찬가지로 30%입니다. 전문가님, 한국 PNC 지금 딱 6,000원 선인데요. 비중이 또 30%인데 어떻게 네. 보실까요? 네, 일단 관련해서 뭐 나쁘지 않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탄력성도 있고 좀 좋은 종목이에요. 최근에 뭐 대마 관련해서도 좀 묶여서 움직이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 노보디스크 대항마 관련해서도 뉴스 나왔는데 일단은 뭐 시장에서는 크게 지금 반응을 하지 않는 모습, 박스권 흐름을 그냥 이어가고 있고요. 이거 5,000원부터 7,000원까지 그냥 갇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추이적으로 이 자리 좀 박스권을 좀 흐름을 만들다가 여기 7,000원을 돌파를 해줘야 본격적인 그런 상승이 나올 거기 때문에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간 투자만 좀 하시면은 매수하신 가격대 이상 충분히 좀 수익권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좀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여기 상승 이후에 여러분들 방송 보신 분들도 제가 기법으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여기 바로 올라가지 않고 한 달여 이제 옆으로 좀 쉬어가잖아요. 이 자리가 3개월에서 6개월 다시 단기 매직 기간이에요. 지금 거의 5개월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보름에서 한 달 정도만 인내하시면은 충분히 상승을 한 번쯤 이어갈 수 있다. 아무리 못해도 지금 9,000원 구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횡보한 구간만큼 길이만큼 상승이 나온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상승폭 자체가 어마어마할 텐데 중간중간에 매물대나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7,000원 박스권 돌파 여부 확인해 주시고 나머지 스윙 관점으로는 한 9,000원 바라봐 주시면 좋은 수익으로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아예 매수하신 김에 조금 더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도 9,000원에서 굳이 매도 안 하셔도 조금 더 끌어가시면은 뭐 괜찮은 전략이다. 주봉상 보면은 이제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좀 나오려고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매물대가 거의 없어요. 지금 자리만 잘 소화를 하고 뚫어 나오면은 매물 부딪히는 구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시원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와 가고 있다. 이거는 조금은 밥이 익는 시간을 기다리듯이 조금 익는 시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국 PNC 도와주셨습니다. 1차로는 7,000원 그리고 2차로는 9,000원 혹은 그 이상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라메디텍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는 13,700원의 비중 20%입니다. 전문가님, 네. 라메디텍 신규 상장주죠. 지금 네. 횡보하는 흐름인데 이건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거 미용기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관련해서 뭐 퓨라셀미 관련해서 뭐 여성분들이 잘 더 아실 것 같아요. 일단 관련해서 13,700원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상태이고요. 지금 박스권 흐름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 신규주를 보실 때는 내가 찾아보고 내가 관심 있던 뭐 회사인데 내가 사용하는 그런 아까 막 의료기기, 미용기기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기기 관련주인데 이거 되게 좋은데 뭐 그렇게 접근하시는 것도 좋은데 성장성이나 내재 가치로 초반에는 올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수급으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 가치나 이런 것들 좀 투자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 신규주는 저는 6개월 정도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건드리더라도 짧게 박스권 흐름만 좀 이용을 하거든요. 그 점을 좀 인지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서두에 좀 언급을 드리겠고 일단은 1차적으로 박스권 좀 상승 나오면은 여기 하단에 12,000원짜리 지지되는 선을 좀 확인해 주시고요. 일단 스윙 관점으로 좀 끌어가신다면 19,000원짜리까지는 충분히 좀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좀 바라보시자. 그리고 20,000원짜리가 돌파가 확실하게 좀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주어야 주가 자체가 좀 확실하게 좀 붐을 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점까지도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 굉장히 좋은데 지금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2달이 조금 넘었어요. 그 점을 좀 인지하시고 수급적으로만 이 종목은 좀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메디텍 도와주셨는데요. 12,000원이 지지되는 선 확인하시고 그리고 또 19,000원 정도 바라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대우건설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는 5,630원에 비중 10%입니다. 전문가님 마침 또 네. 오늘 건설주 대우건설 올라왔는데요. 네. 지금 3,000원대 지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뭐 건설주 관련해서는 지금 당장은 조금 테마적인 그런 움직임을 좀 대응하셔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관련해서 뭐 공급 이슈나 이런 거 나온다 그래서 주가가 뭐 그렇게 반응을 하진 않아요.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공급 이슈 나온다고 해서 항상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정권 안에 짓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음 정권까지 보통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인지하시고 이게 현실과 이론적인 그런 현실과 이상적인 부분에 좀 중간 타협에 맞춰서 여러분들 매매를 하셔야지 무조건적으로 몇만 원으로 공급하겠다. 저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점을 좀 인지하시면서 대응하시자 말씀 좀 드리겠고 어쨌든 뭐 차트상은 지금 괜찮은 상황이에요. 역별에서 정별로 갓 나왔고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박스권 흐름에서는 지금 하단에 이제 3,700원 자리부터 상단에 5,000원짜리 좀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저 자리 돌파가 1차적으로 되는지 좀 확인을 하시고 나머지는 6,000원 정도 바라보셔도 된다. 근데 비중이 많지 않으시니까 좀 전략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4,000원짜리 구간 있잖아요. 지금 자리. 아까 3,700원에서 4,000원짜리 말씀드렸는데 이 구간에서 그냥 비중을 좀 담으셔서 평단가를 좀 낮추시고 5,000원짜리 왔을 때 비중을 절반 정도 덜어내시는 게 훨씬 좋은 전략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어쨌든 뭐 건설주 관련해서는 뭐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경기가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조금 관망할 거예요를 말씀드린 거니까 다만 이제 수급은 살아있어요. 외국인 기관도 틈틈이 좀 들어오는데 확실한 상승보다는 그냥 이 정도 자리를 만드는 거죠. 한번 상승 나왔다가 그냥 눌러버리고 이런 식의 흐름이 좀 반복되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나도 그렇게 대응하자를 말씀을 드린 거니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좀 추가 매수를 하셔서 5,000원짜리 1차 목표 보시고 나머지는 6,000원 좀 바라보시는 그런 전략 취하시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우건설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못다한 종목 상담 있으시면 잠시 후 정오의 템베거에서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공략주와 오후장 전략이 이어집니다. 지금 시간은 공략주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오늘 그래도 나름 상승장이긴 하잖아요. 네. 상승인데 뭔가 아주 시원한 상승은 아니고 네. 이런 장이 좀 가장 어려운 것 같은데 오늘은 답답합니다. 네? 답답해요. 약간 답답하죠. 네. 이런 때 어떤 종목 주실 건가요? 네, 일단은 뭐 강하게 가고 있으니 센즈랩이 오늘 좀 보완주를 끌어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보완주 내에서 그냥 후발주 종목 순환매 관점에서 좀 노려보자. 요즘은 그냥 깔고 올라오면 팔고 이런 것들을 좀 반복 대응하시면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모니터랩이라는 종목입니다. 아침에 좀 상승을 하려다가 살짝 못하고 지금 6%대 쉬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모니터랩은 이제 내일 26일에 딥페이크 방지법 관련해서 국회 본회의가 좀 기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조금 이슈가 있으니 좀 내일 한 번 더 반응이 되지 않을까. 오늘 뭐 센즈력이 굉장히 좀 강했기 때문에 연속성을 띄고 좀 전략적으로 접근해보는 그런 전략이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전날 뭐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관련해서 상임위 통과 관련된 이슈도 있고요. 지금 정책적인 그런 이슈들이 좀 지속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인 이 시대의 좀 방향이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자 말씀 좀 드리겠고요. 일단은 지금 제가 원고 준비할 때 살짝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5,700원이었거든요. 일단 지금 5,570원 구간에 있습니다. 일단 지금 자리에서 천천히 좀 매수 자리 보시고요. 1차 목표가는 6,250원, 2차 목표가는 7,000원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리고 손절 라인은 5,000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일단 박스권 흐름을 좀 인지를 하시고 이 자리에서 또 눌림목 만들다가 다시 또 튀어오르는 돌파 자리예요. 그 점을 여러분들 인지하시고 6,000원짜리만 쫙 뚫어주면은 시원하게 한번 돌파 나온다. 장대 항복 하나를 좀 바라보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공략주는 모니터랩이었습니다. 내일 예정된 딥페이크 관련 본회의로 또 내용들 잘 살피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후장 전략 살펴볼 텐데요. 전문가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그래도 양시장 빨간불인데 강하지는 않은 그런 흐름인데 어떤 전략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네, 시장 뭐 양호하긴 한데요. 지금 외국인들 수급이 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이게 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그냥 지수를 좀 누르고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지수를 좀 누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외국인들 수급이 좀 개선이 되는지 확인해 움직이셔도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짤막한 매매를 하시던지 아니면 그냥 기다리시는 관망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중국 관련해서 이슈가 굉장히 좀 강했어요. 사실 중국은 굉장히 지금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인데 홍콩도 마찬가지고 일단 국내나 이제 다른 그 중국권을 제외한 그런 중화권을 제외한 그런 다른 나라들은 이게 좀 뻗어 나오다가 확실하게 좀 뻗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엔비디아나 이런 반도체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좀 돼야 되고 경기가 좀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되고 뭔가 강력한 그런 상승 모멘텀이 있기 전까지는 다소 좀 지루한 모습을 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인지하시면서 방어적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시고 지금 뭐 내가 트레이딩을 해서 오늘 뭐 몇 프로 먹어야지 하시는 전략보다는 깔아두고 며칠 지나서 올라오면 팔고 이 과정들만 좀 반복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전략까지 함께 챙겨드렸습니다. 그럼 저희는 끝으로 오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네, 오늘장 테마 섹터는 구리, 딥페이크, 그리고 밸류업이었습니다. 또 오늘장 공략주로 모니터랩 올라왔고요. 마지막으로 오후장 전략은 시장의 양호한 모습이나 외국인의 수급 개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핵심까지 만나봤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이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